가상공간 메타버스 관련 신사업을 준비 중인 서울의 중소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개발자 10명은 모두 외국인. 최고 기술 책임자 CTO도 베트남 현지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입니다. 현지에서 원격으로 근무하며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번역 도구를 이용해 채팅과 이메일로 소통합니다. And it's quite convenient if you work remotely because you don't have to wake up earlier, Korea, but also in Vietnam, in India, in US, in some Europe countries, they also provide remote working 100%.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비대면 IT 업종에서 인력 확보 경쟁을 벌이며 개발자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중소업체들은 오히려 인력 채용이 어려워졌습니다. 대안으로 동남아 등 외국 개발자들을 활용했는데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만족도는 일단은 굉장히 높아요. 프로젝트로 돈을 받다 보니까 일단은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진행 속도도 빠르고 인건비는 통상 비슷한 실력의 국내 개발자보다 최대 절반가량 낮습니다. 스타트업과 중소 IT 업체에 외국 개발자들을 연결해주는 업체들도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개발 실력이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고객사들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일단 한국 개발자 못지않게 실력이 뛰어나다. 삼성과 LG 등 대기업들도 베트남과 인도 등의 개발자 센터를 만들어 가성비 좋은 현지 인력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개발자를 포함해 IT 일자리의 일정 부분을 동남아 등 외국인이 대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IT 개발자 양성하는 학원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뉴스도 전해드렸었는데 국내 구인난은 풀리지 않고 있는 건가 봐요. 네, 이게 네카라쿠베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이런 대형 IT 기업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 중소기업은 경력을 쌓고 빅테크로 옮기려는 수단 정도로 보니 오래 일할 사람이 적은 겁니다. 인력의 질적 문제도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다며 개발자 학원들이 여러 생겼고 문과 전공자들이 몰렸는데요. 이 정부 지원으로 급하게 코딩 교육을 받은 비전공자들이 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기업들 수요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은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5년차 이상 중고급 개발자들을 구하는 게 매우 어렵게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외국인 개발자 채용도 그래서 나온 걸 텐데 업무는 잘 되는 편이라고요? 네, 이게 프로그램 개발자들 실력을 국가별로 나열한 지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1위가 중국입니다. 한국은 22위인데 베트남이 23위입니다. 튀르키예나 인도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업무 성과 면에서는 외국 개발자들도 부족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스타트업 사람들 만나보니 사람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등 비용 절감까지 생각을 하면 동남아 개발자들의 이점이 적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일단 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사실 이게 우리 청년층 일자리 부족 문제로 좀 이어지진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네요. 예, 이게 언어 장벽이나 시차 등을 생각을 하면 외국인 개발자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값싼 외국 개발자들이 국내 업무를 가져가게 되면 앞으로 수년 내 국내 저임금 초보 개발자들은 일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중저가 개발 시장은 동남아 인력이 가져가고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등 보다 첨단 기술을 다루는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에 누뚱이를 둔 엄수진 씨. 6년 사이 둘째가 태어나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2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관뒀습니다. 비용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고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그게 제일 큰 또 단점이었고. 도우미 구인구직 사이트엔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동남아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업과 농축산업 등 비전문직 체류자에게 발급하는 E9 비자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하겠다는 건데 현재는 H2 비자를 통해 중국 동포에게만 허용돼 있습니다. 추가 대상은 E9 비자로 협력을 맺은 16개 국가로 우선 필리핀이 유력합니다. 앞서 지난 3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논란이 일자 무산됐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도 최저시급을 적용하자는 게 차이점입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유수당 등을 포함하면 200만 원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내국인이나 중국 동포 가사 도우미에 비하면 20에서 30%가량 낮은 수준입니다. 가사 서비스 기관이 이들을 고용해 관리하는 방식이 검토되는데 언어 소통이나 본국에서의 범죄 여부 조회 같은 검증이 관건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라던가 언어적인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중산층에서 선뜻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미리 시킨다던가 자격을 좀 갖추게 하는.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 확대 등 양질의 돌봄 노동 정책 마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조선업체 취업 설명회입니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유학생 200여 명이 국내 조선산업과 취업 비자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조선업체 대기업 5곳과 협력업체 15곳이 참여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별을 하질 않아요. 진급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조선업계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국내 이공계 학과를 나온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실무 능력 검증 없이 취업 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에도 많이 이해도가 높고 일단 한국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걸로. 고향 돌아갈 생각이 있었는데 얼마 동안 공부하다가 이제 좀 취업도 해본 좀 계획이 생겼어요. 우리 조선산업은 지난해 전 세계 발주량의 37%를 차지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부가 가치 친환경 선박 부문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며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조선업 경기 침체 여파로 내국인의 기피 현상이 심해져 2014년 20만 명이었던 인력은 지난해 9만 명대로 급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조업을 많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을 더 채용해서 의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급한 대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2,000명을 현장 배치하고 공공근로 인력까지 투입했지만 업계는 올해 말까지 인력이 14,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